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학교 이정부 성모병원 정요셉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해 병리학회 연구의 지원 사업으로 의료정보연구회 김대철 교수님, 정창훈 교수님, 김동철 선생님, 송상훈 교수님, 주희재 선생님, 이상엽 교수님과 함께 개발한 디지털 병리 가이드라인 권고안 최종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측 상단에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시면 발표 파일과 이번 10월에 JPTM에 게재된 영어 논문, 그리고 권고안 최종본 한글 파일, 그리고 본 발표 영상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모든 내용을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유효성 검증에 관한 내용은 오늘 오후 3시 50분에 있을 예정인 정도관리 실사위원 및 피검기관 교육 중 디지털 병리 분야 시범평가 항목 소개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병리는 디지털 스캐너를 사용하여 병리 슬라이드를 디지털 영상으로 변환하여 저장하고 변환된 디지털 영상을 이용하여 병리 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WSI라고도 하는 전체 슬라이드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1차 진단, 자문 등에 이용하는 원격 병리, 그리고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정량 및 계측 분석과 컴퓨터 보조 진단이 포함됩니다. 디지털 병리 시스템은 자동 검체 추적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검체 바뀜, 오염 등을 예방해 환자 안전성에 중요하고 전문의 간 디지털 영상 자문을 더욱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게 해주고 유리 슬라이드 변색 및 파손, 분실 위험이 감소되며 쉬운 비교 판독으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종합 판독이 가능하고 환자의 의료기관 이동 시 슬라이드 추가 제작과 중복 검사를 줄여 의료 비용을 감소하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외 동향을 보면 최근 WSI 진단이 기존 현미경 병리 진단과 일치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고, 이를 근거로 선진국에서는 진료 현장에서 디지털 병리 사용이 의료 행위로 인정되고 있는데 2017년 미국 FDA는 WS 장비의 의료기기 등록을 허가하였고 2018년 일본은 디지털 병리 시스템 수가를 보험 체계에 포함시켰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이 도입 가동 중이며 올해에도 5개 이상 기관이 도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동향에 따라 국내에서도 우리나라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디지털 병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필요가 대두되었고, 지난해 병리학회에서는 의료정보연구회를 통해 본 연구를 연구의 사업으로 선정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문헌 검색을 통해 2000년 이후로 출판된 각국의 가이드라인과 유효성 검증 논문을 리뷰하였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권고안 항목을 선정하여 초안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4차례의 연구 실무자 회의를 하였고, 지난해 11월 공청회를 열어 권고안 초안에 대한 대중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JPTM 논문 제출 중에 피어 리뷰를 더 거쳐 본 권고안을 완성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먼저 각국에서 발표된 가이드라인 입장문 권고안을 다음 표에 정리하였습니다. 보시면 북미에서는 캐나다 병리의사협회, 미국 CAP, 미국 원격의료협회, 디지털 병리학회, 미국 FDA,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CDC 등 공공기관과 미국 독성병리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유럽에서는 유럽경제협력기구, 영국병리학회, 스페인 해부병리학회, 독일병리학회, 아시아에서는 호주병리학회, 일본병리학회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바 있고, 지난해 국내에서도 심평원 AI 기반 의료기술 급여 가이드라인이 병리학회 정보위원회 주도의 연구 용역으로 진행되었고, 올 연내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유효성 검증 연구들입니다. 2006년부터 약 20여 편의 논문들이 다양한 장기, 다양한 검체를 대상으로 유리 슬라이드와의 진단 정확도 비교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은 검체 샘플 사이즈가 크지 않으며 에비던스 레벨 3 이하의 연구들이 대부분이었고, 진단 정확도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할 만한 차이가 없었으며 있더라도 판독잔의 변동성을 벗어나지 않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디지털 병리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기에 앞서서 의료정보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병리 전반에 사용되는 표준 영어를 정의하고, 두 번째, 적용 범위와 제한점을 규정하고, 세 번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네 번째, 유효성 검증과 내부 질 관리에 관련된 지침 및 고려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을 규정하였는데 디지털 병리 시스템의 주 구성 요소와 주변 장치를 범위로 잡았고, 첫 번째 전체 슬라이드 스캐너와 영상 획득 소프트웨어, 두 번째 병리 팩스 및 영상 저장 시스템, 세 번째 영상 뷰어 소프트웨어, 네 번째 영상 표시 장치, 다섯 번째 통신 회선과 데이터 공유 시스템입니다. 또한 기존의 유효성 논문들과 문헌의 내용을 종합하여 현재 비교적 안전하게 디지털 병리를 도입할 수 있는 염색 방법과 샘플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는데요. 기본적인 H 염색 조직 슬라이드와 대부분의 특수 염색, 면역 조직 화학 염색, 동결 절편 검사 등은 큰 무리 없이 1차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고, 세포 슬라이드, 림프종이 의심되는 검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와 같은 미생물 검출의 경우에는 보다 충분한 시험 운용과 높은 유효성 검증이 요구되는 분야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이드라인 권고안 파일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용어 정리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용어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규정하고 자세한 설명을 달았습니다. 이 내용도 자세한 내용은 권고안 파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슬라이드 스캐너에 대한 고려사항으로 영상 획득 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다양한 요인에 의해 100% 동일하게 복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진단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이 스캔에서 제외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오류의 위험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전체 슬라이드 스캐너의 권장 기능 요건으로는 최소 40x 확대 가능한 장비가 권장되고, 슬라이드 교환 중 파손 위험이 없고, 식별 정보 인식이 가능하고, 개요 영상 촬영 기능, 자동 초점 기능, 그리고 스캔 퀄리티 품질 검토 기능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영상 저장 시스템에 대한 고려 사항으로는 독립 서버가 권장되나 병원 내 팩스와 통합 형태도 가능하고, 영상의 보존 기간은 각 기관이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에 따라 보존하면 되겠습니다. 영상 저장 시스템의 권장 기능 요건으로는 소프트웨어 버전이 바뀌어도 이전 영상과 호환이 되어야 할 것이고, 반드시 백업이나 미러링 형태의 저장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영상 표시 장치 및 영상 뷰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려 사항으로는 기계적인 요인과 더불어 주변 환경적 요인이 모두 영향을 주므로 환경을 같이 보아야 하고, 사용 기간이 오래될수록 디스플레이 성능이 감소하므로 정기적인 유효성 검증과 교체 등의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영상 표시 장치 및 영상 뷰어 소프트웨어 권장 기능 요건입니다. 모니터 등의 영상 표시 장치 기술은 급속히 발전 중이기 때문에 최소 기능 요건을 단순화된 수치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 기능 요건을 정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상 표시 장치의 최소 기능 요건인데, 모니터 도입 시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림스, EMR 시스템과의 통합 연계에 관련된 사항으로는 연계 시 HL7 등의 표준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권장되고, 팩스와 연계 시 국제 표준인 다이콤을 이용할 수 있고, 기관 내 IT 부서 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여 정보 보안이나 통신 훼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원격 병리, 정보 보안, 개인정보 보호, 모바일 디바이스 사용에 관련된 고려 사항으로는 국내의 경우 원격 병리 시스템보다는 휴대용 단말기 등을 이용한 원격 자문회 형태로 이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보 보안과 개인 정보에 대한 철저한 기술적 대책이 필요하고,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진단은 동결 절편 검사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효성 검증에 관한 12가지 권고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미국 CAP에서 2013년 발표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 있을 정도관리 디지털 병리 시범평가 항목 소개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몇몇 특정 분야는 아직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최근의 여러 연구 결과는 이미 디지털 병리 기술이 현미경을 이용한 기존의 진단을 대체하기 충분한 수준으로 발전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많은 경험과 데이터가 축적되면 현재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대응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신속한 도입을 위해서 국가의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연구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이사장님 아산병원 장세진 교수님, 정보이사 서울대 이경분 교수님, 교육이사 이호창 교수님, 보험이사 이주환 교수님, 총무이사 김동훈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